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바리톤 김대호입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그라츠 극장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매달 이제 지출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돈이 이제 얼마나 될까 정도 이제 한번 나눠보고요. 일단 제일 크게 집세가 있겠죠. 그리고 집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전기세, 가스비도 사실 따로 적었어요. 이거는 각 집마다 다 달라요. 어느 집은 전기세, 가스비도 사실 뭐 가스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뭐 집이 오래된 집이다 아니면 뭐 신식이다 이거에서부터 다 나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제 따로 적기는 했는데 집세 있고 전기세, 가스비까지도 이제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비, 핸드폰도 가면 핸드폰도 새로 그 번호도 받고 해야 되죠. 그래서 핸드폰 요금도 있을 테고, 이제 여기 또 적었는데 보험료는 이제 처음에 워킹홀리데이면 그때 1년 동안 안 내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방송 수신료가 있어요. 이 방송 수신료가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전 TV 안 보는데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전자기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내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없어요라고 뭐 안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게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겪은 적이 없어요. 저는 돈을 다 냈으니까. 근데 안 내면 불시에 직원이 옵니다. 불시에 직원이 와서요. 전자기기 체크하는 기기 하나 딱 들고 와요. 띠띠 소리 나면 바로 돈 내시는 거예요. 벌금까지. 그러니까 안 내실 거면 핸드폰도 없으셔야 되고 어떤 패드 뭐 라디오 뭐가 아무 그냥 그 촛불 하나 켜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안 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핸드폰은 다 있으시니까 그러면 방송 수신료는 내시는 겁니다. 방송 수신료는 지금은 제가 지금 독일을 떠난 지 이제 한 2, 3년 돼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3개월씩 나눠서 냈고 저는 52유로 정도씩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7유로 정도씩 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당이 아니고 집에 한 세대당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수신료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세 같은 거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집세는 이제 도시마다 이제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죠.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를린이 집세가 저렴하고 뭐 좋고 뭐 거기가 수도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거기로 유학을 나가셨는데 지금은 베를린은 거의 집세는 거의 제일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됐고 뭐 하룻밤 지나면 집세가 오르는 곳이 됐다 보니까 그리고 수도에서 도시는 너무 크고 좋은데 이제 집세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단점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장점이 정말 많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그냥 베를린이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 크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세를 낮출 수 있는 도시를 처음부터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난 집세 뭐 상관없어 그 정도 돈 뭐 이러면 베를린 가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베를린에서 그렇게 쉽게 들어갈 집도 없어요. 집도 구하기 너무 힘들고 집을 구하셔도 이미 그 시내에서 엄청나게 많이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메리트가 이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집세를 낮출 수 있는 게 이제 기숙사 같은 형태의 집들이 있을 테고 아니면 나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베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 곳에 한 5, 6명이 살기도 하고 뭐 둘, 셋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인 거죠. 그렇게 살기도 하고 이제 공용으로 주방, 화장실을 같이 이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집세가 그래도 많이 싸지겠죠. 뭐 한 3, 400유로대에서도 그 집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싸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집이 근데 막 1500년대에 지었다. 그러면 막 그 정도 되겠죠. 그 진짜 옛날에 지은 집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신 엄청 춥겠죠.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면 좀 쌀 수도 있고, 근데 뭐 신식이다 이러면은 뭐 한 3, 400유로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뭐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런 게 좋아 이러면 그거를 원해서 그 집을 찾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저는 결혼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집은 저희한테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만 살 수 있는 그 집을 딱 그런 방을 좀 찾았었죠. 그렇게 해서 했었죠. 저희는 처음에 마나임으로 나갔었는데 저희는 집세를 처음에 370유로
냈었어요. 마나임으로 갔었던 이유가 일단 집세가 그때 저렴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독일에서 거의 가운데쯤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동하는 데도 편하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살아요. 마나임도. 그렇게 해서 저희도 처음에 나갔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살았던 그 집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저희 나가고 뭐 390, 400 얼마 이렇게 올랐다고는 계속 들었었어요. 그 집에서 370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대충 지금은 400유로 플러스 마이너스, 혼자 사신다라는 가정하에 400유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플러스일 것 같은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한국 돈은 한 60만 원 정도, 대략 6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이겠죠. 네. 전기세, 가스비가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는 또 많이 달라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 본인이 회사를 알아봐서 신청을 본인이 해야 돼요. 거기에 쓴 양에 따라서 그거를 해서 돈을 내는 거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낙살롱이라고 해가지고 1년치를 쭉 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뭐 40유로, 30유로씩 매달 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총 결산이 돼서 나와요. 근데 내가 40유로를 냈는데 40유로 어치만큼 사용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 회사에서 돈을 돌려줘요. 그리고 그 40유로 내던 거에서 가격이 매달 깎여요. 뭐 35유로, 매달 넌 35유로만 내도 돼.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뉘른베르크 살 때 뭣도 몰라서 제일 싼 거로 한번 했거든요. 가스비를. 그래서 30유로 내고 살았는데 그 집이 너무 오래된 집이어서 여름인데도 막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인데도 그 보일러를 계속 틀고 살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했죠. 그래서 설마 얼마 나오겠어 했는데 결산이 됐는데 900유로인가가 나온 거죠. 돈 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120만 원을 따로 더 내고 30유로 냈는데 너 다음 달부터 매달 120유로씩 내로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집은 안 들어가시는 게 그랬던 좀 가슴 아픈 좀 그때 그 기억이 있네요. 네. 여튼 그래서 집세는 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비도 또 한국 사람이 또 느린 거 싫어하거든요. 느린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다 사실 살게 돼요. 어느 정도 하는데 대충 한 30유로 선으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돈을 아끼고 싶다면은 옆집에 가서 물어보셔서 같이 쓰시는 것도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절반 줄게.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 그렇게 아낄 수 있으면 아끼면 좋고요. 핸드폰 요금도 이제 한 20에서 30유로 정도 선으로 잡으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 한국 번호 쓸 수 없으니까 그걸 꼭 개통해야 하거든요. 많이 이제 번호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들 거고요. 그럼 교통비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학 나가서 내가 여기서 어학원이라 여기서 공부하겠다 해서 자전거를 사는 일이 꽤 많아요. 자전거로 많이 이동하는 게 뭐 운동도 되고요. 그냥 그게 이제 돈 아끼고 싶다 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독일 자체 워낙 그 자전거 도로면 이게 사실 원체 잘 돼 있고 이 친구들은 자전거도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뭐 교통 이거 다 타고 다니셔도 돼요. 뭐 트람 이런 거 같은 거 다 타고 다니셔도 되고. 네. 그다음 뭐 식비는 이제 또 되겠죠. 이거는 뭐 다 개인차가 좀 있으실 텐데 뭐 이게 혼자 내가 뭐 아무도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진짜 하루에 뭐 10유로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유학지라는 걸 굉장히 외롭거든요. 굉장히 외로워서 사람을 찾게 돼요. 사람을 찾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살아줘야 되는데 내가 혼자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내가 혼자 여기서 뭐 하나 혼자 방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지 못해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만나다 보면 커피도 마시게 되고 뭐 외식도 해주고 뭐 식당도 가게 되고 하다 보면 돈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담을 좀 다 느끼기 때문에 집에서 초대해서 집에서 먹는 경우가 사실 꽤 많아요. 서로 요리해주고 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B도 있고요. 이제 독일어 어학원 B도 있는데 이것도 저 다닐 때도 한 380유로에서 400유로 정도 됐었거든요. 한 달에. 지금은 아마 또 조금씩 올랐을 거예요. 이것도 거의 한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선 위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프라이브로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환경세 1월에 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이제 음대 시험을 보러 왔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각 학교마다 수수료가 들어요. 그러면 한 50에서 70유로 정도가 각 학교마다 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입시를 오래 볼수록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한 곳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시기와 이게 다 맞으면은 다 내기 때문에 학교 시험만 쫙 돌리면 진짜 뭐 학교만 해도 500유로, 뭐 700유로 정도는 10곳 막 이렇게 막 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학교비만 해도 그 수수료만 해도 그만큼 나가죠. 그러면 대충 이거를 하면은 거의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개인 혼자서 150만 원 정도 거의 이상 들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시면 그래도 엄청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버티면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 거기서 본인이 아끼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거보다 더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씀씀이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하면은 돈 많으시면은 뭐 500만 원 받아도 부족한 사람은 부족할 테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텐데 숨만 쉬어도 나가고 하는 정도는 150에서 200 정도는 거의 이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이제 하나 담았는데요. 이제 입시를 볼 때 도시를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입시를 위해서 이제 기차를 이제 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교통편으로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젊은 레일 패스라고 이게 제일 이제 입시생들에게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그 기차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쓰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3일권, 4일권, 5일권, 뭐 15일권까지 해가지고 몇 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는 한 달 이내에 쓰셔야 하고 뭐 3일 연속으로 쓰겠습니다에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중에 며칠만 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 3일권을 끊으셨다라고 하면 3일권에서 그 표를 딱 받아요. 받으면 날짜를 쓰는 곳들이 있어요. 내가 이날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날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검편이 그 기차를 탔었을 때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펀치로 찍죠. 그게 되면 그 하루를 쓴 거예요. 이거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젊은 레일 패스는 그때 이제 매번 기차표를 끊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한번 끊어놓으면 그날은 그냥 마음껏 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날 시험을 보고 그날 돌아오는 거. 이게 제일 그러면 하루만 쓰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시험을 며칠 이거 다 보시고 네, 뭘 해도 젊은 레일 패스 쓰시는 게 뭐 학교를 여러 곳 보시면 한 곳만 보실 거면 사실 필요 없지만 이거를 하실 거면 이거를 사셔서 하는 게 제일 그나마 돈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만으로 27세 미만으로는 조금 더 저렴하고 그 이후로 가면은 가격이 좀 더 붙고 뭐 2명씩 붙어서 다니겠다 하면은 조금 더 붙지만 뭐 나눠서 내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22년도다 보니까 가격이 여기서 더 많이 올라 있다는 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